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2살 차이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기 전까진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MD로 일했었고 연봉도 높은 편이었어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도 일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첫째 아이가 원체 약하고 병치레가 몹시 잦은 편이었습니다. 병원을 수시로 가야 했기에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였고 수익적인 면에서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많은 대화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에게 전념하기로 했어요.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면 다시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다시 일을 할 만한 여력이나 시간이 없었고 그 후 저는 완전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부지런한 편인데요. 이전에는 회사 생활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살림과 육아에 저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집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적은 돈으로도 집을 잘 꾸몄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집이지만 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살림이든 일이든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한 살림 동선을 연구하기도 했죠. 아이들 육아에 있어서도 밥은 물론 간식 하나, 주스 하나까지 제가 다 만들어 먹였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체력적으로 그게 다 되느냐 했지만 저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내 체질인가 싶기도 했었죠. 제 주변 지인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왈가닥인 아이들 키우는 집인데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느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 같다는 칭찬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인테리어 소품들도 좋아 보인다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저는 손끝 야무진 살림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살림 도구를 살 때 저한테 물어보고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잘 안다고요. 그럼 저는 이게 좋다, 이건 별로다 등등 제가 아는 선에선 열심히 조언도 해주고 세일하는 제품을 골라주기도 했죠. 하지만 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제가 야무진 살림꾼이든 말든 저희 시댁에서 불리는 저는 아들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한심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은 일은 안 하시지만 한때는 보험왕으로 불리실 정도로 보험 영업을 잘하셨고 그만큼 돈도 잘 버셨다고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과거에 작은 오락실을 운영하셨는데 수입은 별로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2팔 걷어붙이고 밖에 나가 돈을 버셨다고 했어요. 엄청 부지런하고 악착 같은 면이 있으신 편이라 영업도 정말 악착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보험왕도 하고 남편네 집은 어머님의 수입이 주 수입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번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자부심이 남다르신 편이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어머님이 대단하시고 영업에 있어서 재능이 있으신가 보다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기 때문인지 자부심도 넘쳐나는 만큼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비난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은 집에서 살림하는 저에게까지 이어졌어요. 분명 저도 한때는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직장에서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자주 아픈 탓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만둔 거잖아요. 이런 사정은 당연히 어머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성미 네가 회사 그만두고 정민이 좀 잘 보살펴라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제가 따로 재취업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은근히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좀 은근한 수준으로 비꼬는 정도였어요. 성미 너도 슬슬 일 구할 거지? 계속 집에 있을 생각은 아니잖아. 저도 나중에는 일해야죠. 그래,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여자들도 본인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야 돼.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남편 입장에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맞벌이라더라. 남자가 돈을 잘 벌든 안 벌든 가뜩이나 사회생활하면 부담스러운데 와이프까지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봐. 말은 안 해도 그거 좋아하는 남자 없다. 우리 효준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남자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요. 어머님이 은근하게 자꾸 압박을 하길래 사실 저도 슬슬 일을 좀 구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했던 MD 일이라는 게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되고 또 업무량이 기본적으로도 많아서 바쁠 땐 야근도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인데요. 저는 어쨌든 아이들 케어를 계속하고 있으니 야근이라던가 주말 특근 등 너무 늦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취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나름 이름 있는 쇼핑몰이었든 뭐든 경력 단절이 10년 가까이 되었던 상황이기에 저를 뽑아줄 회사는 잘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회사는 좀 알아보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에 이어 남편도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제가 이력서를 넣어놔도 연락 오는 데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눈을 낮춰서 갈 수 있는 데라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돈도 안 버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 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란 듯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더 서글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압박은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새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동생은 공무원이고 동서도 같은 공무원이었어요. 일하는 여자 좋아하는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정년 보장되고 출산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인 동서가 엄청 예뻐 보인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다 같이 가게 되면 동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고 모든 일은 다 저에게 시키십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시댁 가서도 좀 쉬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고 저한테는 집에서도 늘 하는 일이니까 시댁 와서도 하래요. 동서가 시집 오면서부터는 대놓고 전업주부인 저를 무시하고 저한테만 일을 시키시는 거였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색 않고 그냥 했어요. 하루는 제가 식사 준비를 거의 혼자 다 했고 동서는 들어와서 수저 정도만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달려오셔서는 아유, 쉬고 있으라니까 뭘 거둔다 그래. 수저만 좀 놓았어요. 이런 거 너네 형님이 다 알아서 해. 너네 형님 맨날 집에서 하는 게 이런 건데 뭐. 하시면서 수저 정도만 놓는 동서를 기어코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 생각하며 수저도 제가 그냥 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형님, 전골 너무 맛있네요.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하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동서 많이 먹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 쟤는 하는 일이 이건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집에서 내내 있으면서 살림하고 요리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일인데. 어머님의 말에 동서도 저도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늘 저를 곱깝게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남편에게 이런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하면 초반에는 남편도 엄마가 너무하는 것 같다 미안하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야, 엄마도 별뜻 없이 하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옆에 있어서 들었지만 별말도 아니던데 뭐. 사사건건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는데 그게 별말이 아니야? 내가 듣기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사회생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말 다 듣고 더 치열하게 살아.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저를 사회생활도 안 해본 무지랭이 취급하더라고요. 그 사회생활 나도 했거든? 10년 전? 아휴, 그게 언제 쪽인데. 그리고 자기 그런 걸로 엄마 말에 밟고 나면 그거야말로 자격지심인 거야. 자격지심? 내가 왜 자격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재취업 안 돼서 집에 있으니까. 나 집에 있으면서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내 덕분에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집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좋은 식사 대접받는 거 그런 건 다 내 덕분 아니야? 그런 것도 좋아. 좋은데 솔직한 말로 나는 집 좀 지저분해도 되고 애들 인스턴트 좀 먹어도 되니까 자기가 이제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어. 라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재취업 안 하고 싶어서 이래? 이력서 넣어도 연락 오는 데가 없다고 했잖아. 자기가 너무 높은 데만 넣는 거 아니야? 좀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넣어봐. 어디라도 좀 가봐라. 나 혼자 버는 거 힘들어. 뭐? 자기 웃긴다. 합의하에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애들 좀 크고 나니까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해? 그리고 당신도 요즘 생활비 많이 안 들고 와서 나도 친정도움 종종 받고 있잖아.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놀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지. 사업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나 혼자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자기는 모르지?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이럴 때 와이프라도 돈을 좀 벌어다 주면 내 부담이 훨씬 덜한데.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 맞벌이 안 하는 집 우리 집밖에 없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애를 돌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제 경력 단절 생각하며 일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돈 안 벌어온다고 이런 취급이라뇨. 게다가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파먹으며 쓰거나 가끔 친정에 손 벌린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면서 본인은 돈 번다고 유세 떨고 저는 집에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남편도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게다가 한편으론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제 처지가 너무 속상하고 서글프기도 한 겁니다. 과거 첫째 애가 많이 아프고 병원을 수시로 다녔어야 했어도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나? 그래도 악착같이 다녔어야 했나? 라는 뒤늦은 후회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요? 저는 여전히 취업 자리를 찾으며 이력서를 내면서도 내 나름대로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아는 지인에게 얘기했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민 엄마, 그런 거 해봐. 살림 인플루언서. 살림 인플루언서? 그래. 블로그나 SNS에 살림 팁이나 인테리어 해놓은 거 사진하고 영상 잘 찍어서 많이 올리잖아. 그거 잘만 되면 돈 엄청 번다던데? 아, 나도 몇 번 본 적 있어. 내가 해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정민 엄마 살림 팁도 엄청 많고 집도 엄청 깨끗하잖아. 정리 노하우도 많고. 그런 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찍어서 활용해봐. 정민 엄마 잘할 것 같은데? 지인의 말에 저도 진지하게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게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집에 있으면서 제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살림 노하우나 팁도 많았던 데다 과거 쇼핑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진 찍는 법과 사진 고르는 법, 보정법이나 마케팅 방법도 두루두루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미천 삼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싶었어요.
저는 유명한 살림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올리는지, 어떤 게시물이 인기가 있는지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찍어보고 보정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 봤어요. 안 해봤던 걸 하는 거라서 초반에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름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혀를 찼죠. 그런 걸로 돈이 되겠느냐, 그게 될 것 같으면 아줌마들 개나 소나 다 하겠다며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무시도 꾹꾹 참아가며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게시물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팔로워도 없었고 제 게시물을 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면서 제가 먼저 다른 사람 계정을 타고 다니며 홍보도 하고 친구 추가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 계정을 알렸어요. 3개월이 넘어갈 때까지도 제 계정은 팔로워도 미미하게 늘었고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응이 좀 와야 저도 재미를 붙여서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저에게도 소위 현타가 좀 오기도 했어요.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왜 내 건 안 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올리지 말까 싶어서 2주 동안 업로드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시작한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1년까지 한번 죽어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자 결심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원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기간을 오래 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게시물의 문제점은 뭔지, 인기 많은 다른 게시물들과의 차이점은 뭔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처럼 저에게도 변곡점은 찾아왔습니다. 제 살림 팁 게시물 하나가 소위 빵 터지게 되었거든요. SNS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가 터지면 그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3개월 넘게 하루에 2-3명 겨우 오르던 제 계정이 그 게시물 터지자마자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게 팔로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게시물이 터지면서 동시에 이전 게시물들까지도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심해서 촬영하고 만들었던 게시물들이 덩달아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죠. 그 쾌감은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여태까지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도 들고요. 그렇게 한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제 계정은 기하급수적으로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팔로워가 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협업, 협찬, 광고 문의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돈이 되겠느냐고 빈정거리던 남편은 제 팔로워와 함께 쏟아지는 광고 문의를 보고 몹시 놀라더라고요. 당신 팔로워가 언제 이렇게 늘었느냐, 혹시 돈 주고 산 건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그맘때 물밀듯 들어오는 광고 중 저에게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제 계정에 광고 피드를 올렸습니다. 업체로부터 피드를 올려주고 받는 광고비도 처음에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팔로워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광고비도 점차 엄청 늘어나게 됐죠. 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살림 인플루언서가 된 겁니다. 한번 급물살을 탄 제 계정은 그때부터 제대로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여전히 살림과 육아를 했지만 그 계정 덕분에 어느 순간 버는 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맘때 몹시 잘 되고 있었지만 반대로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기를 잘 타서 초반에 잘 된 것이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은 완전한 하락세를 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초반에만 반짝 잘 됐고 그 뒤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제가 잘 되고 있었으니 본인 사업이 잘 안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태도를 싹 바꿔서 제 비위를 열심히 맞추더라고요. 자기가 나서서 촬영 도와준다고 그러고 필요한 거 자기가 해준다고 하고요.
그전에는 애들 챙기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건 제가 할 일인데 본인이 왜 도와줘야 되냐는 소리까지 한 인간입니다. 그래 놓고 제가 돈을 좀 잘 벌게 되니까 바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참 얄밉고 어이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더 이상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 안 당하고 당당해져서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엄마가 걱정하니까 시댁에는 자기 사업 어려워졌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환갑을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돈은 각 집에서 각출해서 내고요. 어머님과 저희 가족 그리고 시동생네 부부 이렇게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숙소는 호텔방을 2개 빌리기로 했고 동서가 알아본다고 해서 저희는 돈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행 전에 시동생도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고 저희 남편도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 사업은 그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쩔쩔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결국 아들 둘이 다 빠지고 어머님과 며느리 둘, 손주 둘과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죠. 저도 솔직히 안 가고 싶었는데 남편도 빠지게 된 마당에 저까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행 계획은 동서가 다 잡았는데 어머님은 어딜 가든 동서에게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한 명한테만 심하게 잘해주고 나머지 한 명은 찬밥 취급하신 거죠. 그리고 식당을 가면 물 떠오고 수저 놓고 추가 반찬 갖고 오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 몽땅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시키는 게 익숙하니 동서도 가만히 있고요. 우리 둘째 덕분에 좋은 것도 구경 많이 하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저도 좋네요. 회사 생활하느라 바쁜데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 온 거 아니지? 그럼요. 저도 재밌어요. 우리 둘째는 마음씨도 고와. 그러면서 대놓고 자꾸 동서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시고요.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너는 아직도 연락 오는 회사 없니?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제가 여전히 취업 못하는 줄만 아시고 따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셨어요. 이참에 얘기하자 싶었죠. 요즘은 이력서 안 넣어서. 왜? 저 따로 돈을 좀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취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회사도 안 다닌다면서 뭘로 버는데? SNS로 벌고 있는데. 아, 잠깐만 있어봐라. 전화 왔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싹둑 끊으시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강 여사, 나 여행 왔지. 우리 공무원 둘째 며느리가 좋은데 다 알아와서 나는 편하게 다니고 있어. 너무 재밌어. 첫째? 첫째 며느리도 같이 왔어.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럴 때 따라와야 지도 콧구멍에 바람이라도 쐬겄지.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돈 벌어 오는 걸로 사람 무시하시는데 솔직히 그때 버는 돈으로만 치면 동서가 버는 돈의 몇 배를 제가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모르는 어머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짢은 기분으로 통화하는 어머님을 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동서도 마침 화장실에 왔고 같이 손을 씻었어요. 형님, 어머님이 자꾸 저러셔서 속상하시죠? 라며 대뜸 묻는 겁니다. 좀 그렇지 뭐. 괜찮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일하는 건데 왜 저러시나 몰라요. 뭐 어머님 입장에선 회사 다니는 며느리가 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만 사실 요즘 제 주변도 그렇고 외벌이 하는 집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라면서 은근하게 동서마저도 저를 돌려 까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싶었습니다. 각자 집안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아주버님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아주버님도 좀 안 됐어요. 혼자서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외벌이 하는 남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머님도 그런 뜻에서 형님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은근히 어머님 역성 드는 척, 저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도 본인은 직장 생활 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런데 가장 황당한 일은 숙소에 가서였어요. 남편과 시동생 둘이나 여행을 못 간다고 했기에 원래 방을 2개 잡으려던 걸 하나는 취소하고 한 방에 다 묵기로 했거든요. 방에 가보니 침대는 2개 있었어요.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둘째야,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괜찮지? 그러시는 겁니다. 네. 애 둘은 옆에 이 침대에서 자면 되겠네. 애들이 덩치가 커서 꽉 찬다. 정민애미야, 너는 저기 간이 침대에서 자라.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저는 접이식 간이 침대에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침대가 2개밖에 없으니 그 상황이 이해는 되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간이 침대 쓰라고 하시는 게 좀 서운했죠. 게다가 동서도 말이라도 제가 간이 침대 쓸게요 라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호텔이 좁아 간이 침대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 앞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똑같이 돈 내고 왔는데 저한테만 당연하게 화장실 앞 간이 침대에서 자라고 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프런트 가서 방 하나 더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뭐하러? 이 방 다 같이 쓰기엔 좀 비좁잖아요. 침대도 좁아 보이는 데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차라리 방 하나 더 해서 아이들이랑 저는 그 방 가서 잘게요. 여기 침대 2개니까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하나씩 편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방값은 제가 그냥 낼게요. 저는 추가 방은 제 돈으로 낼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에서 미어 터지게 잘 바에야 그냥 방 하나 더 잡고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돈이 남아 돈이? 네? 네 돈 아니라고 그렇게 펑펑 써? 효준이가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너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쓰고 다니냐고. 하면서 좀 과하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엄밀히 제가 내겠다는 방값이 남편 돈도 아니고 제 돈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설사 누구 돈으로 한다 한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더라고요. 방 하나 더 하면 돈이 얼만데 너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효준이가 힘들게 벌어온 돈 펑펑 쓰고 다녔니? 어머니, 저 돈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닌 적 없습니다. 침대도 좁고 방도 좁은데 불편하니까 이왕 여행 온 거 방 하나 더 잡아서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나요? 너 그 간이 침대에서 자기 싫다고 이러는 거야? 라길래 저도 기분 상해서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좁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실 앞이라서. 아이고, 별 유난을 다 떤다. 그런 데서 한두 밤 잔다고 어떻게 되니? 하여튼 지가 돈을 안 버니까 돈 쓰는 걸 저렇게 쉽게 봐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번부터 저 자꾸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그러시는데 저 돈 벌거든요? 회사도 안 다니는데 네가 뭘 버는데? 회사 안 다녀도 저 알아서 돈 벌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집에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니? 네?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경제관념이 저렇게 없는 거지. 네가 집에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하면서 툴툴거리는데 저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는 어머님 기분 푸시라며 어머님 달래고 있고요. 욕은 제가 먹었는데 어머님 기분 푸시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평소 같으면 저도 그냥 넘어갈 테지만 그날은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상해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못 자겠습니다. 방 하나 더 하고 올게요. 제 돈으로 할 테니까 어머님도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 가서 남는 방 하나 더 있냐고 물었는데 하필이면 만실이라서 남는 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행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괜히 기분도 안 좋아서 호텔 주변을 좀 배회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호텔 문에 저희 아들 신발이 끼어 있어서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빼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어머님과 동서의 대화 소리가 문득 들렸습니다. 옆에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도 대놓고 제 뒷담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러니까 내가 쟤를 좋게 보겠냐고. 지 돈 아니라고 저렇게 물 쓰듯 하는 거 봐라. 방 하나에 다 같이 자면 되지. 뭐하러 헛돈을 써? 간이 침대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요, 어머님. 형님도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돈을 벌어봐라. 지가 돈을 벌어봐라. 저렇게 허튼 돈 쓰게 되는지. 가만 보면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사는데 고가워 죽겠어 아주. 처음에 정민이 낳고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땐 이해했다. 정민이 3-4살 되면 어련히 알아서 회사 다시 복귀하겠거니 했어. 우리 효준이가 아무리 사업해서 돈 잘 번다고 해도 그래도 지가 집에서 놀면 뭐 할 거야.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와야지.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일할 생각 없이 집에서 저러고 놀고 있는 거야. 내 눈에 내 아들만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안 얄미워? 맞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참 형님도 형님이에요. 이렇게 눈치를 주면 알아서 무슨 일자리든 좀 찾아볼 법도 한데 형님도 은근히 뻔뻔하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사업 요즘 별로 안 좋대요. 효준이 사업이 별로 안 좋대? 네, 안 좋아진 지 꽤 됐다는데. 아휴, 우리 아들만 똥줄 타겠네. 이럴 때 와이프라도 돈을 좀 벌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와이프가 저러고 놀고 있으니 우리 효준이만 얼마나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게요.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 하는데 참 형님도 좀 그래요. 그러면서 지 돈 아니라고 방 하나 더 해온다고 저러는 것 봐라. 방 하나 더 하면 돈이 얼만데. 간이 침대도 지한텐 감지덕지지. 내가 지한테 바닥에서 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큰애가 옆에서 할머니 우리 엄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너는 어른들 하는 말에 참견 말고 가서 폰게임이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 나빠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 카드키 소리 안 들렸는데.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고가우셨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 따지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아니, 쥐새끼도 아니고 남의 말을 왜 엿들어?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 맨날 취업 안 된다고 핑계만 대는데 솔직히 네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하는 거잖아. 제가 아까 돈 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취업을 못했는데 어디서 돈을 번다는 거야. 너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다 아는데. 어머님, 그때 저희 정민이 나왔을 때 필요에 의해서 일 그만둔 거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저 맡은 일 최선을 다했어요. 왜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 저를 어머님 아들 돈으로 마냥 놀고 먹은 사람 취급하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고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끼쳤는데요. 내 아들만 고생하잖아. 무슨 어머님 아들만 고생을 해요.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놀고 먹었나요? 저 알아서 살림하고 애들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요, 저 아까도 말했는데 저 돈 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이 혼자서 돈 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머님 아들 생활비 제대로 안 들고 온 지 꽤 됐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예뻐 죽겠다는 동서 월급에 비해서도 못해도 제가 5배는 더 벌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동서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뭐야? 네가 뭘로 그렇게 돈을 버는데? 거짓말 하지 마! 설명한다고 아시겠어요? 저 기분 나빠서 돌아갈 겁니다. 예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하고 여행마저 잘하세요. 저는 그 즉시 짐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플로 택시도 불렀어요. 아이들 옷 입히고 그대로 호텔방 나갔습니다. 짐 싸는 동안 어머님은 옆에서 네가 뭘로 돈을 버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허세 부리느냐, 뭔 소리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택시 타고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까지 다이렉트로 간 거라서 택시비가 꽤 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니 남편도 집에 있더라고요. 여행 간 제가 짐가방 들고 들어오니 놀라는 겁니다. 여보, 벌써 왔어? 방 하나에 다 같이 자기로 했는데 나한텐 당연하게 간이 침대 자라고 하시더라. 그냥 편하게 방 하나 더 잡겠다고 하니 남편 돈으로 호요식하냐고 아주 호텔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시네. 게다가 동서한테 내 뒷담도 하시더라고. 당신 돈으로 먹고 사는 내가 너무 꼴 보기 싫고 얄미워 죽겠다고 그러시던데 기분 나빠서 짐 싸서 택시 타고 그냥 왔어. 제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왜 그러셨지? 뭘 왜 그래? 여태까지 늘 그러셨는데. 뭘 새삼스럽게 처음 들은 척해?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 말에 잘도 동조했잖아, 여태까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내가 요즘에야 돈 잘 벌고 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러는 거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한테 아니랬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여태까지 살림 책임지고 애들 이만큼 건강하게 잘 키워놨는데 왜 내가 놀고 먹은 사람 취급받아야 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생각하는 게 진짜 웃긴다. 육아하고 살림하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난리야? 아주 본인들 입맛대로 내가 다 해줘야 되지. 저도 그동안 쌓인 게 폭발했습니다. 제가 열불을 내니까 남편도 쩔쩔매더라고요. 여보, 일단 진정해. 그래서 엄마랑 재수 씨만 놔두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내 속 썩어 문드러지면서 비위 맞추고 있을까? 애들도 옆에 있는 데서 대놓고 내 욕하고 있는데? 아휴, 엄마도 이래저래 내가 걱정되니까. 뭔 걱정. 어머님이 당신이 대단한 희생해서 돈이라도 엄청 벌어오는 줄 아나 본데 당신 생활비 똑바로 안 들고 온 지 꽤 됐지 않아? 그리고 내 집에서 너네 엄마 역성 들 것 같으면 그냥 너네 집 가. 제 말에 남편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나 지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나 돈 안 벌어온다고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나한테 굴었잖아. 그동안은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뭐? 아들 돈으로 먹고 살아? 지금 누가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나 더 이상은 안 참아. 참을 이유가 없어.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 떴습니다. 남편도 인상은 구겨지는데 뭐라 말은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에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화풀이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래요. 방금 저 사람 집에 왔어. 아니, 같이 여행 가놓고 저 사람만 왜 간이 침대 자라고 해? 그리고 뒤에서 재수 씨한테 저 사람 욕은 왜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머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저 사람 말 맞아. 저 사람 하고 있는 일 잘 돼서 돈 잘 버는 것도 맞고 내 수입보다 훨씬 잘 번 지 꽤 됐어. 아, 엄마는 진짜 왜 긁어부스럼이에요? 라는데 방에서 듣고 있으니 어이없더라고요. 남편 하는 행동이 너무 비겁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게 됐으니 이제는 제비 맞추려고 하고 제가 돈을 못 벌면 대놓고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남편한테서 제가 버는 수입을 들은 어머님은 그날부로 바로 태도를 싹 바꾸셨어요. 전화에서는 목소리부터 바뀌어서는 그날 여행지에서 미안했다. 나도 속상한 마음에 그랬다. 네가 애 보고 살림하면서 그 와중에 돈도 그렇게 잘 벌고 있었다니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죠. 근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 돈으로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고깝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까지 했니? 아휴, 내가 별소리를 다 했네. 너무 기분 상해 말고. 이미 상했는데 뭘 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 맞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다른 사람이 먹고 살면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선 고가울 수 있죠. 지금 제가 딱 그렇거든요.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제가 다 했으면 남편이 돈이라도 잘 벌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돈 제대로 안 벌어온 지 꽤 됐거든요. 그것뿐인가요?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올 것 같으면 성격이라도 착하고 심적으로 의지라도 되던가. 도리어 나서서 저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게 어머님 아들이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해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어머님 그 얘기 듣고 제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참고 사나?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정미애미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한 말 너무 깊게 생각 말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 말에 어머님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정미애미야, 너 이건 아니지. 왜 그래? 대놓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이걸 왜 참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으로 어머님 아들 건사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돈으로 저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거 저도 고깝거든요. 야, 너 돈 좀 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네, 됩니다. 어머님 아들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저 무시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못해요? 뭐야? 어머님 아들 이혼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어머님 때문인 줄이나 아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돈 못 벌어오고 살림만 한다고 개무시한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이제는 내가 왜 살림에 육아에 돈 버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고. 당신이랑 왜 같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죠. 남편도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돈 좀 번다고 남편이고 시댁이고 우습게 보이냐고 네가 언제까지 잘 벌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잘 벌든 말든 너하고 정 떨어져서 더는 못 살겠다고 그랬죠. 솔직히 부부 사이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정 떨어지면 그만 아닌가요? 저는 남편이고 어머님이 돈 때문에 저한테 보여준 말과 행동들에 정 떨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계속 뭔가 속에서 걸렸는데 그 여행지에서의 간이 침대로 인해 제대로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빌면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엄마가 괜히 저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하면서 난리치던데 그런 것도 저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서 웃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제 입방정 안 떨 거라고 그러시질 않나. 남편도 또 태도를 바꿔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자고 빌고 저는 한 80%는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그럼에도 애들이 살짝 걸려서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이혼 쪽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제가 아쉬운 입장도 아니고 칼자루는 제가 쥐었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조급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 계정은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로 받는 광고 수입에 이어 협업도 여러 가지로 진행하면서 좀 더 제 일을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 인플루언서가 되니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돈 못 벌어오는 전업주부라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무시당했던 나날들. 그걸로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서러울 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았고 그 수입은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주눅 들어 있던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원래도 일을 잘했던 사람이지.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지. 뭘 해도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지 등등 잊고 있었던 제 진짜 모습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혼으로 거의 가닥을 잡긴 했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그걸 알기에 최대한 많이 심사숙고하고 준비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든 남편이 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최선의 선택과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 내리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